노동자를 가장 이롭게 하는 상담, 오늘도 새로운 상담과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개와 자문을 맡아주실 박성훈 의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상담은 어떤 사례인가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셨는데 뭐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냐 이런 이제 질문입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상담 주제인데요. 네. 일단 여기는 부당해고 금지 제도가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이죠. 네, 그러니까 뭐 참 5인 미만 사업장은 어쨌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부당해고 금지 제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뭐 부당해고 규제 신청도 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사례의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제 부당해고를 당했다 했을 때 법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는 기간, 이게 3가지인데요, 법에서. 첫 번째는 이제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복직해서 30일간. 두 번째는 이제 출산 휴가 기간과 또 복직해서 30일간. 세 번째는 육아휴직 기간이에요. 요 3가지 절대 해고 금지 기간 중에 해고 금지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요거는 이제 부당해고 다퉈볼 수 있는 거고요. 네. 한편으로 절대 해고 금지 기간 중에 해고는 처벌 대상도 돼요. 그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일반적으로는 취업 규칙도 대부분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내 규정 같은 걸 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한번 보시고 규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다. 또는 그 소규모 사업체 같은 경우에 그냥 근로기준법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뭐 부당해고 할 수 없다 이런 게 있다고 한다. 그럼 사내 규정 위반을 근거로 또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다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5인 미만 사업장도 민법에 적용이 돼요. 민법에 보면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는 계약 해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직, 기간제, 비정규직이다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이 안 끝났는데 해고가 됐어요. 그럼 그렇죠. 요거는 부당해고로 한번 소송을 한번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절대 해고 금지 기간도 아니고 사내 규정도 없고 기간제도 아니라고 하면 이 부당해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하나 방법을 좀 더 이제 강구해 보자면 역시 이번에도 민법인데요. 민법상 이제 대원칙으로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모든 행위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민법상의 대원칙인데요. 네네. 5인 미만 사업장이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부당한 해고를 했다. 일종의 권한 남용이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권한 남용 금지 원칙 위반으로 소송을 한번 제기해 볼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실제로 인정된 사례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도 해고 예고 제도는 적용이 되죠? 그렇죠. 네. 이거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예고 제도 적용됩니다. 네네. 그래서 30일 전에 예고를 안 했다. 즉시 예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해고 예고 수당 달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이게 우리 사업장이 애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 원칙은 법 적용일 이전 30일이 이제 산정 대상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법 적용일이라 하면 예를 들면 이 사례처럼 이제 해고를 당했어요. 네. 그럼 해고일이겠죠. 네. 해고일 이전 30일 동안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수, 즉 매일매일의 근로자 수를 다 합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날은 5명이었어요. 두 번째는 1명 나가버렸어요. 그럼 4명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날은 또 1명 알바를 채용했어요. 또 5명 이렇게 바뀌는 요 전부 다 합산한 요 숫자를 분자로 해서 요 30일 동안 사업장의 가동 일수, 뭐 우리 회사는 토요일을 쉬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봤더니 회사가 가동된 날은 뭐 20일이다. 그럼 아까 봤던 그 분자, 전체 합산한 근로자 연 인원수를 요 기간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눠준 값. 이게 뭐 5.123이다. 이게 뭐 5인 이상 사업장. 그렇죠. 이게 만약에 4.999다. 그럼 일단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여기서 하나 더. 30일 동안에 하루하루를 다시 산정해 봤을 때 5인 이상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 그럼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게 이제 특히 근래에 보면 많이 있어요.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렇죠. 사업장 쪼개놓는 거죠. 실제로는 뭐 같은 사업장인데 하나는 주식회사로 이제 법인 등기하고 하나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 놓고 막 4명, 3명 이렇게 소속시켜 놓는 크게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회계, 말 그대로 돈 관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로 생겨지고 있는가. 네. 두 번째는 인사 노무 관리가 일체로 생겨지고 있는가. 요걸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덧붙여서 사업의 종류, 뭐 업종이 뭐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 사무실 장소도 사실상 같은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다라고 인정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근로기준법만 보면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얘기한 이제 부당해고 금지제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뭐 해고 서면 통보 제도라든지 그러니까요. 노동일 고유 신청도 할 수 없고요. 또 부당해고 등에는 부당 징계, 부당 인사 관련 다 들어가요. 이게 다 안 돼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종 근로시간 제도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일 8시간, 뭐 1주 40시간 법정 기준 근로시간 제도 적용이 안 되고요. 그렇죠. 이른바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시간의 근로 수당 제도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하면 더한 만큼의 실임금을 받지만 통상임금 50% 가산하는 시간의 수당은 안 줘도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휴게 시간 제도하고 주휴일 제도는 적용이 돼요. 5인만 사업장이 하더라도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연차 휴가 제도도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은 돼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는 이제 요즘 이제 막 코로나19 때문에 휴업하는 사업장 그렇죠. 많은데 네. 휴업수당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회사 어려우니까 한 2달 동안 휴업할 거야, 무급이야 라고 해도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는 제재가 안 돼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외에 또 보면은 이제 비정규직법이라고 기간제법하고 또 파견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정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들의 최대 사용 기한 2년이죠, 그죠? 계약직 같은 경우에 요거 적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교한 차별금지제도 요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다 보니까 사업장 내에서 우리는 적용한다 또는 뭐 사업장 내 자체 규정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네네. 그럼 그거는 되는 거죠. 네. 5인 미만 사업체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게 거의 법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은 32조 3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의 기준을 노동법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네.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이고요. 네, 네. 따라서 이제 5인만 사업장을 하더라도 인간다운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근로기준법인데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문제가 그렇죠. 심각한 게 있죠. 오히려 큰 규모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법보다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정할 수 있어요. 네네.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법이 적용돼야 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한편으로 지금 이제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 세 개의 법 제정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입법 발의 청원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뭐 맞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위에 많이 전파도 해주시고요. 스마트폰, 뭐 PC 등등 링크가 쫙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꼭 지금 전태일 3법에 국민 동의 청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사례 자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박상원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